이제 그러한 흐름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흐름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학문 중에서 물론 유체역학이 아주 오래된 학문이긴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 이 유체를 이해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은 아주 간단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 유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 유체를 이해하기 위한 간단한 그 가정들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실제적으로 이 어떤 가정이 필요한데 첫 번째 가정은 이 정상 흐름이 있다는 거죠. 정상 흐름은 이제 steady flow. 일반적으로 유체를 이제 그 물이 흘러간다고 할 때 어떤 그 어떤 물의 입자를 생각을 했을 때 그 물의 입자의 흐름,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플럭스 또는 얘가 유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플로우 라인, 우리가 유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유선을 생각을 할 때 이때 속도가 있겠죠. 이때 속도가 유선의 속도는 원래는 그 위치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시간하고도 관계가 있죠. 위치와 시간의 함수이지만 사실은 이 위치와 시간이 아니라 어떤 그 일정한 위치와 시간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의 속도를 갖는다라고 하는 가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상 흐름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물이 어떤 때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기 어렸을 때 그 금강이 내려다 보이는 시골에 살았어요. 이제 거기 보면은 그 평소에는 물이 얕을 때는 거기 막 이제 물이 굽이치고 뭐 거기서 파도도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장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물이 엄청나게 불어 있어요. 그 엄청나게 분 물이 진짜 이게 물이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쫙 흘러가거든요. 그럼 그게 그 기억이 너무 머릿속에 생생한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일종의 정상 흐름이죠. 얘가 물이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구별이 안 될 정도. 이제 그걸 우리가 정상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가 속도와 위치와 시간에 무관하게 일정한 속도와 방향을 갖는 유체를 우리가 정상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얘가 이제 비압축성을 갖고 있죠. 이제 non-compressible. 보통 기체랑 액체랑 결정짓는 오도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체랑 액체랑 뭐가 다른가를 우리가 판별할 때 보면은 compressibility, 그러니까 압축성이 그 판별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체 같은 경우에는 피스톤 안에다가 기체를 넣고 압축을 시키면 압축이 잘 되죠. 이제 compressibility가 큰 거죠. 이제 그렇지만 유체는 compressibility가 없습니다. 고체는 compressibility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액체는 일반적으로 compressibility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비압축성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압축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밀도가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밀도가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그 세 번째, 비점성. 비점성 흐름. 얘가 점성이라고 하는 건 끈적끈적한 거죠. 이제 끈적끈적하지 않은 흐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non viscous, non viscous flow. 얘가 이제 점성 저항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소용돌이가 없어요. 소용돌이가 없는 비회전성 흐름. irrotational flow. 이제 회전이 없는 유체죠, 말 그대로. 이러한 네 가지의 가정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 유체 문제를 아주 비교적 간단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연속방정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그 유체 입자의 경로를 우리가 유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흘러간다고, 어떤 유체 입자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유선 line of flow, 유선은 유체 입자의 경로, 유체 입자의 경로로 유선이 있을 때 이쪽의 면적, 이쪽의 그 면적을 이쪽에 이제 단면적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단면적이 있죠. 이때 단면적을 A1이라고 하고 여기에 단면적을 A2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갇혀 있는 볼륨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속도가 있을 건데 이쪽에서의 그 속도를 V1이라고 하고 이쪽의 속도를 이제 V2라고 합시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떤 그 델타 t 시간 동안에 이 A1을 지나는 유체의 최적, 유체의 볼륨, 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기본적으로 여기 단면적에다가 그 길이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 길이는 델타 t만큼 간 거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얘가 v1 델타 t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의 유체의 질량, 유체 질량은 델타 m1은 이때 밀도 ρ1 v 부피니까 여기는 a1 v1 델타 t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질량 선속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질량 선속 이제 매스 플럭스죠. 매스 플럭스를 정의를 하기를 단위 시간 동안 이때 그 A1에 흘러간 질량 얘를 그 질량 선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ρ1 A1 V 이제 V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지금 이 관이 막혀 있어가지고 이제 소스 싱크가 없는 경우에 보면 어디에서 물이 흘러 들어가거나 흘러나가거나 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은 여기 질량 선속이 여기 A1과 A2에서의 질량 선속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델타 t 동안에 델타 m1 이거랑 델타 t 동안에 델타 m2 여기 이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ρ1 a1 v1 요거는 ρ2 a2 v2 얘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가정하기를 얘가 non compressible 하기 때문에 non compressible 하다는 얘기는 얘가 밀도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ρ1, ρ2 다 이제 밀도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A1 V1은 A2 V2, A2 V2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볼륨 플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볼륨 플럭스. 그래서 볼륨 플럭스 R이라고 정의를 하고 얘가 AV가 콘스턴트. 얘가 일정하다. 그래서 이거를 볼륨 플럭스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AV가 콘스턴트.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뭐를 알 수가 있냐면은 지금 유체의 속도, 유체의 속도는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그 유체 그 면적이 넓으면은 속도가 속도가 작고요. 이 면적이 작으면은 속도가 빠른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호수에다 물이 나왔을 때 거기 손으로 이제 구멍을 막아가지고 호수에 구멍을 이제 작게 하면 이 단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물줄기가 멀리 나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수도꼭지가 있는데요. 이 수도꼭지를 이제 대충 그리겠습니다. 수도꼭지가 있는데 수도꼭지에서 이제 물이 나와요. 근데 물이 나올 때 물을 잘 보면
물이 이렇게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이 줄어들고 걸 알 수가 있는데, 물이 왜 줄어드느냐?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보면, 볼륨 플럭스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속도를, 위에서의 속도, 요 위에서의 속도보다 아래의 속도가 더 빠를 거잖아요. 이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는 이 단면적이 작다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여기 단면적이 A라고 하고 A0라고 하면은 이 단면적이 더 작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이제 높이를 H라고 하죠.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서 A0가 처음에 A0 단면적이 1.2 제곱센티미터고요. 여기에서 A는 0.35 제곱센티미터, 그리고 H가 45mm일 때 이제 물이 떨어지는 부피순속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부피순속은 A0, V0, 얘는 AV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역학적으로 얘네가 이제 그 역학적인 거를 생각을 해보면 V제곱은 이제 V0의 제곱 플러스 2GH. 그러니까 1학기 때 배웠죠.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 이 공식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이제 그대로 쓰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서 V0는 A0분의 AV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V제곱은 A0분의 AV의 제곱 플러스 2GH 이렇게 되기 때문에 V제곱으로 묶으면은 1 마이너스 A0분의 A의 제곱, 얘가 이제 2GH. 그래서 V가 이때의 속도는 1 마이너스 A 오버 A0의 제곱에 2GH 이거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거를 대입을 해보면요. 1 마이너스 A가 지금 0.35제곱센티미터, A0는 1.2 제곱센티미터 제곱, 2 곱하기 9.8 곱하기 요 H가 0.045m 이거의 2분의 1승 계산해보면 얘가 0.982m/s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98.2cm/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부피선속은 얘가 AV여서 A가 지금 0.35 제곱센티미터 그리고 V가 지금 98.2 cm/s가 돼서 34.73 세제곱센티미터/s. 그러니까 1초에 34.73 세제곱센티미터가 흘러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방정식 여러분들 그 유체의 속도와 단면적에는 비례한다. 이제 그걸 볼륨 플럭스라고 정의한다. 이제 그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르노이 방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르노이 방정식. 그래서 파스칼의 방정식, 파스칼의 법칙, 아르키메데스의 법칙, 그리고 베르누이 법칙, 연속 방정식,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유체역학에서의 기본적인 그 법칙들이죠. 기본적으로 사실은 베르누이 방정식은 원리가 아니고요. 이거는 유체 흐름에서 일과 에너지의 정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체를 역학적으로 해석한 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방정식은 유체 흐름에서의 일과 에너지 정리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 전에 일과 에너지 정리 배웠잖아요. 일과 에너지 정리란 뭐냐? 여기 어떤 네트포스가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일 에너지 정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 기억을 해보시면 한마디로 이제 그 여기에서 네트포스가 한 일, 이 웍의 변화는 이 그 웍은 얘가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 하는 게 이제 요 웍은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다 하는 게 이게 베누이 일 에너지 정리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거를 생각을 하면서 어떤 그 유체가 움직이는데 그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생각을 해보자. 이제 그랬을 때 일과 에너지를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베르노이 방정식이 생겨납니다. 어떤 관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작은 관에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관이 여기는 좁은 관이고 여기는 넓은 관이에요. 처음에는 얘가 유체가 여기 이런 식으로 있었다가 여기 이렇게 있었다가 이거를 이제 밀은 거죠. 밀어가지고 지금 얘가 이만큼 오게 했어요. 이제 그럼 얘도 이만큼 오겠죠. 그래서 이만큼 더 생겨나고 이거는 이만큼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다 유체로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점을 이제 A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B 지점이라고 하죠. 이제 그리고 이거의 질량 손실, 여기는 질량 손실이 마이너스 델타 M이 되고 여기는 질량이 델타 M만큼 늘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그 길이 변화를 델타 L1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의 길이 변화를 이제 델타 L2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때의 그 유체의 속도를 V1, 이때의 유체의 속도를 V2.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어떤 요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서의 위치는 지금 y1이고요. 여기서의 위치는 이제 y2. 이제 이렇게 주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서 가해지는 힘, 그러니까 A에서 가해지는 힘이 있을 거고, 이쪽에서 이제 가해지는 힘이 있을 건데요. 이쪽에서 가해지는 힘은 P1, A1. 얘가 힘을 이쪽으로 밀었기 때문에 유체가 일로 움직이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이쪽에 저항하는 그 힘이 있을 거고, 이 힘은 P2, A2가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따져보면 지금 A 지점에서 A 지점에서 한 일, L 지점 한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잖아요. 힘이라고 하는 거는 P1, A1, 이게 힘이고, 그 다음에 이동 거리, 델타 L1, 이게 이동 거리죠. 그리고 이제 B 지점에서 한 일, B 지점에서 한 일은 힘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죠. 이쪽을 이제 플러스로 잡으면,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반대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P2, A2의 힘을 가지고 델타 L2만큼 움직였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중력이 한 일이 또 있죠. 중력이 한 일. 중력에 대해 한 일. 중력에 대한 한 일은 지금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얘가 이 유체가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얘 마이너스 델타 M G Y2 마이너스 Y1 이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네트워크는 P1A1 델타 L1 마이너스 P2A2 델타 L2 마이너스 델타 MG Y2 마이너스 Y1 이제 이렇게 되죠. 이제 그러면 요게 지금 볼륨이잖아요. A 델타 요게 델타 V1이라고 하면 볼륨인데 볼륨은 이제 밀도분의 질량 델타 M1 질량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볼륨인데 이게 델타 V2인데 밀도분의 델타 M2 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여기 밀도는 유체가 똑같기 때문에 밀도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질량도 똑같죠. 여기 질량, 위 질량과 이 질량이
사실 똑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P1 마이너스 P2의 로분의 델타 M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델타 MG의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거의 카이네틱 에너지의 변화. 카이네틱 에너지의 변화를 보면 2분의 1 델타 M이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의 정리에 의하면 네트워크의 한 일은 카이네틱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 하는 것이 일과 에너지의 정리였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지금 P1-P2 여기서 그 델타 M이 다 공통적으로 델타 M 다 캔슬하고요. 양변에다가 로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로g y2 마이너스 y1 얘는 얘가 2분의 로에 v2 제곱 마이너스 v1 제곱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얘가 그 p1 플러스 2분의 1 로 v1 제곱 플러스 로지 y1 얘는 p2 플러스 2분의 1 로 v2 제곱 플러스 로지 y2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베르노이 정리를 쓰면은 p 플러스 2분의 1 로 v 제곱 플러스 로지 y 얘는 일정하다는 것이 바로 베르노이 정리다. 이게 이제 베르노이 정리. 그래서 이제 특별한 케이스로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첫 번째, 얘가 이제 V가 0인 경우. V가 0인 경우는 그냥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는 유체죠. 그럼 이제 P라고 하는 것이, P가 P 플러스 로지 Y가 이제 콘스탄트 하기 때문에, 요거는 물론 이제 마이너스가 붙는 거긴 하지만, 이게는 아까 얘기했던, 유체에서의 마이너스 P가 이제 로지 Y, P0 플러스 로지 Y, 이제 그렇게 주어지는 거랑 똑같죠. 이제 그리고 만약에 높이가 일정한 경우, 그러니까 높이가 일정하고 이게 Y1과 Y2가 똑같아가지고 이거를 서로 캔슬해서 0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 보면은 얘가 P1 플러스 2분의 1 로 V1 제곱 이거는 P2 플러스 2분의 1 로 V2 제곱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지금 여기에서 속력이 V가 이제 커지면 V1이 커지면은 얘가 얘가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 압력은 작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커지면은 압력이 작아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베르노이 방정식을 응용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가 이제 야구입니다. 야구공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직구를 던지면 제가 동영상을 여기다 준비를 못했는데 이제 직구를 던지면 이 공이 이렇게 있으면요. 물론 이제 직구가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빠르게 직선으로 던져야 되잖아요. 빠르게 직선으로 던진다는 얘기는 이게 공이 가라앉으면 안 돼요. 공이 직선으로 이게 쭉 가야 돼요. 직선으로 간다는 얘기는 원래는 공을 던지면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잖아요. 이 포물선 운동을 안 하고 직선으로 던져야 되거든요. 직선으로 던지려면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돼요. 여기 이제 포수가 있고 이쪽에 이제 포수가 여기 앉아 있고요. 이 투수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게 위쪽으로 힘을 받게끔 공을 던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구를 보면은 이제 공을 위에서 보면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주어 가지고 여기를 탁 채워서 이쪽 방향으로 공을 회전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강하게 이쪽 방향으로 공을 회전을 시킨다는 거죠. 이쪽에 이제 포수가 있고 이쪽에 포수가 있고 이 투수가 있습니다. 그 투수가 이제 공을 던질 때 이쪽 방향으로 공을 강하게 회전을 시켜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일로 이제 속도 V로 날아가겠죠. 그럼 상대적인 그 공기의 흐름은 얘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요 유선이 훨씬 더 많이 몰려요. 위쪽 방향 유선이 많이 몰리고요. 아래쪽 방향으로는 유선이 덜 모입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지금 이쪽은 이제 그래서 압력이 형성이 되면서 제가 거꾸로 얘기를 했네요. 요 아래쪽에 압력이 더 많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압력이 더 많이 형성되고 위쪽으로 이렇게 더 형성이 되면서 위쪽 방향으로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공이 뜨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쭉 잘 가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커브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이제 포수가 여기 앉아 있고요. 여기 투수가 이제 공을 여기 던질 때 직선으로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직선으로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이제 공이 휘어지는 경우, 공이 휘어져서 얘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커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공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이제 공이 휘어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위에서 지금 여기 보면 공의 회전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이게 수업 시간에 손가락을 못 보여줘서 좀 아쉬운데요. 이게 공의 옆에 부분을 잡는 거예요. 여기 옆에 부분을 손가락으로 잡아서 이렇게 아주 강하게 회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공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투수와 포수가 옆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경우고요. 만약 위에서 보고 있는 경우, 지금 위에서 보고 있는 경우를 이제 커브가 있는 경우, 위에서 보면 공이 이제 지금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이건 옆에서 본 거고. 이제 이쪽 방향으로 공을 강하게 회전시켜 준다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공을 강하게 회전시켜 주고 이쪽으로 이제 속력이 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쪽의 유속이 훨씬 더 빨라지면 이쪽에 유선이 많아집니다. 이쪽이 유선이 많아지고 이쪽은 유선이 상대적으로 적어져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힘이 생긴다는 거죠. 얘가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커브가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을 어느 방향으로 강하게 휘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공이 여러 가지 다양한 구질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비행기 날개도 베르노이 정리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비행기 날개가 날아가려면, 그러니까 상승하기 위해서는 날개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젖혀지죠. 이렇게. 하강하려고 하면은 날개가 이렇게 아래로 젖혀지고요. 지금 너무 급하게 하강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경우에 유속을 보면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유속이 이렇게 형성되고, 제가 말을 네, 잘못했네요. 지금 말을 잘못했어요. 이제 어쨌든 유속이 위쪽이 더 많은 거죠, 그죠? 유속이 위에가 더 많아져요. 맞아요. 위에가 더 많아지고 여기 위에가 더 많아지면서 속도가 위에서의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이제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압력이 여기가 떨어지는 거죠. 이쪽이 압력이 높고 이렇게 여기 V1 속도, 여기 V2 속도를 보면은 이 속도가 더 빨라지고 이쪽에 공기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요. 여기는 공기의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압력은 이쪽이 P1이 낮아지고요. 여기 P2가 높아지죠.
그래서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도 유속이 달라졌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유선이 지금 이쪽으로 더 이쪽은 좀 덜한 유선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쪽은 빠른 속도로 이쪽은 빠른 속도로 이제 그 유선이 가고 이쪽은 천천히 가기 때문에 이쪽은 압력이 낮고 이쪽은 압력이 낮고요. P1이 낮고 이쪽은 압력이 높은 거죠. 그래서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힘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도 유선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쪽에서의 그 공기의 속력은 빨라요. 그리고 밑에 속력은 공기의 속력이 적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쪽에 압력도 보면은 여기가 압력이 높고 여기가 압력이 낮아지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유속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벤틀리 유속계라고 있어요. 유속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하는 이러한 그 기계가 장치가 있는데요. 지금 어떤 이제 이러한 관이 이렇게 있고요. 이 관에다가 이렇게 U자형 관을 만듭니다. 이렇게 U자형 관을 만들고 이렇게 U자형 관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그 유체를 채우죠. 유체를 채우는데 처음에 여기에서 뭐를 이렇게 이제 유체를 채워요. 근데 여기 높이 차이가 생기거든요. 왜 어떤 것 때문에 높이 차이가 생기냐면 이쪽에서 또 다른 공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기가 흘러가요. 공기가 흘러가면은 이쪽 공기에서의 밀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단면적을 A라고 하고 여기 단면적을 스몰 a라고 하고요. 이제 이렇게 하고 요게 지금 수은이에요. 수은의 밀도를 로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면 이쪽에서는 여기에서는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압력이 낮고요. 이쪽은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압력이 높죠. 그래서 이쪽에 압력이 높아서 이쪽으로 힘이 작용을 해서 요게 높이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속도가 얼마인가를 우리가 알고 싶다는 겁니다. 요 h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요 h는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h를 측정을 해서 v를 알고 싶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유속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속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요거를 이제 공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를 수은관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공기관에서 얘가 높이가 같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베르노이 정리에 의해서 얘가 P1 플러스 2분의 1 로 V1 제곱 이거는 P2 플러스 2분의 1 로 V2 제곱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식.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매스 플럭스, 볼륨 플럭스는 여기 AV1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AV2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걸로부터 이제 V2는 우리가 스몰 a분의 라지 A V1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기관에서의 베르노이 방정식하고 이 매스 플럭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수은관의 입장으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유속이 없죠.
유속이 0이기 때문에 얘는 흐르지 않고 그래서 이쪽에서의 압력을 이제 P1 플러스 여기 로프라임 GY1 이걸 높이를 Y1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쪽 오른쪽에 가는 P2의 압력 플러스 로프라임 GY2 이제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걸 이제 세 번째 식이라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P1, P2잖아요. 그래서 P1-P2로 이제 하면 1번 식에서 보면 P1-P2는 2분의 1 로에다가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3번 식으로 보면은 3번 식은 로 프라임 G에다가 Y2-Y1인데 Y2-Y1이 바로 로 프라임 GH죠. 그런데 여기 V2가 지금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V2를 이제 대입을 하면 2분의 1 로에다가 V2가 지금 A분의 A의 V1의 제곱 마이너스 V1 제곱 얘가 이제 로 프라임 GH 얘가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V1 제곱으로 묶으면은 이거는 A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이거는 로분의 2로 프라임 GH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양변에다가 이제 A제곱을 곱하고 정리를 하면 얘가 V가 A의 스퀘어 루트 로의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분의 2로 프라임 GH 얘가 이제 이런 모양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밀도는 로랑 로 프라임은 밀도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A랑 대문자 A, 소문자 A는 그 반경이니까 측정할 수가 있는 거고 H도 현상적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때 속도 V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요 유속에 얘가 얼마만큼의 유속을 갖고 있는가. 이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벤트리 유속계라고 얘기를 합니다.